작년에도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가 있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줬던 적도 있고 몇 개 했었던 적이 있어요. 캠프나 이런 데도. 위원회 같은 데 참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죠. 항상 고령화랑 출산 두 가지잖아요. 고령화랑 출산. 둘 다 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작년이 어떤 해였던 것 같습니까? 작년이 꽤 중요한 해였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7%인 걸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고령화라 그래요. 14% 이상일 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고령사회라 그래요. 20% 이상일 때 뭐라 그러냐면 초고령이라고 해요. 작년이 뭐였냐면 얘였어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해. 그래서 작년이 요거였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러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분들도 계시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베이비 부모죠. 이분들이 만으로 2018년에 어떻게 되세요? 나이 연세가? 이게 55세. 이게 63세예요. 만으로.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돌입하는 시기시죠. 이분들이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0에서 730만쯤 된다 그래요. 전 인구를 5천만으로 보면 대략 몇 프로입니까? 14.1, 2% 되겠죠. 여기서 빠지신 분이 있죠. 여긴 65세니까. 그죠? 64세가 빠졌죠. 한 90만 돼요. 5천만 기준으로 보면 1.8%. 그러면 얘 합치고 얘 합치고 얘 합치면 5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죠? 30%예요. 30% 이상.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2003년 정도에서부터 2007년 정도까지가 일본에서 가장 호황이었대요. 전후 최대 호황. 그러니까 호황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득도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증가하고 실업도 줄어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호황이었대요. 그 버블이 꺼졌던 90년대보다 더 호황이었대요. 수치상으로. 그래갖고 대형 소매점 면적이 약 몇 프로가 늘었냐면 뭐 27%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약 25%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대형 소매점이 뭐예요? 어떤 걸 대형 소매점이라고 그럽니까? 마트. 그죠? 대형 마트. 그다음 쇼핑몰.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소매점이라 그래요. 그 전체 면적이 25% 늘었어요. 이 기간 동안. 호황이니까 당연하겠죠. 신규로 확장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매출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전체 매출은. 전체 매출은요. 면적이 25%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경제적으로 전후 최대 호황이었어요. 매출은 몇 프로 정도 늘었을 것 같습니까? 50%? 그러니까 150 정도 됐을 거라는 거죠. 전체 매출은 9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매장당 효율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100개 매장에서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매장당 이익은 매출은 1억이죠. 얘는 얼마예요? 125개 매장에서 90억을 번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전후 최대 호황이었잖아요. 근데 면적이 그대로도 아니고 업체는 무지하게 더 늘었는데 오히려 전체 매출은 감소했다라는 건 결국 뭘 안 했다라는 거예요? 소비를 안 했다라는 거죠. 소비를 안 했다는 거고. 그럼 일본은 왜 소비를 안 했냐라고 보면요. 요게 우리가 지금 2018년도예요. 요게 2026년. 요게 2000년입니다. 일본은요. 얘가 1976년이에요. 얘가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초고령이 2006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로 따지면 55세 이상 인구가 약 40% 육박해요. 일본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들이 소비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증가한 게 맞아요. 소득은 증가한 게 맞는데 소비를 안 한다. 왜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게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 시장 또는 산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 산업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대부분? 공가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들이 생겨나요. 어떤 유형들이 생겨나냐면 이것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잖아요. 고령자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추적조사를 해요. 추적조사를 해보니 여자분들의 상당수는요. 혼자가 되시면은 모여서 산대요. 모여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룹리빙이라고 해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시설로 가신대요. 이제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돈 많으신 분들은 좋은 시설로, 돈 없으신 분들은 공공시설로 이렇게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럼 이렇게 하건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남는 집들이 생기겠죠. 집이 남잖아요. 많은 집이. 거기다가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그래서 얘네들의 재편은 대부분 임대 또는 관리가 전체 산업의, 부동산 산업의 약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뭐냐면 중개, 그리고 개발은 거의 미미해요. 가장 미미한 게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재편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게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재편이 되죠. 처음으로.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폭락하진 않았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동산 가격은 90년대 폭락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태예요. 일본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아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약간 다르죠. 그래서 유형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 전체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첫 번째, 주거용하고 상업용 중에서 뭐가 더 가격 변동이 컸을까요? 떨어진다 그랬을 때. 주거용일까요? 얘죠, 얘. 그죠? 얘가 더 가격 변동이 컸어요. 주거용 안에서 소형과 대형 중에서 뭐였을 것 같습니까? 얘가 더 컸었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리가 있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주거 형태가 뭐가 많냐면은 단독이나 우리나라 따지면 빌라 정도의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전율이나 표준화가 좀 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얘가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회전율이 좀 빨라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좀 막아주는 형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건축 재개발이 꽤 많죠. 그래서 멸실시키는 양이 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권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보다 형편이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보유 자산 구성이에요. 보유 자산 구성이 일본은 부동산 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으면서도 뭐가 있냐면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이 뭐라 그랬냐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금융자산이 얼마냐면 대충 1인당 평균이 2,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융자산이. 무슨 말이냐면 1인당 순저축액이 빚 빼고 부채 빼고 얼마씩 있냐면 2,300만 원씩 있다라는 거예요. 2,3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3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한다 그러면 5억 가까운 돈이 순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순금융자산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이 훨씬 잘 돼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통계가 있냐면요.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70세가 넘으면 실물자산이 축소가 돼요. 보유자산이.
무슨 말이냐면 70세쯤 되면은 상속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생활비 때문이든 자산을 갖다 매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 베이비 부머가 70세가 됐을 때가 이제 분기점이라 그러죠. 실제 가격이 떨어질지 말지가 거기서 결정될 거라 그러고요. 세 번째, 도시의 구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의 구조는 지금처럼 신도시를 개발하는 형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일본의 신도시들이 있어요. 도쿄 주변이든 오사카 주변이든 있는데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신도시를 굳이 비교한다면 비슷한 데가 없는데 그래도 은평 정도가 그나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고가 좀 비교적 낮고 다른 신도시들보다 좀 낮고 동간격이 좀 넓어요. 근데 걔네는 훨씬 더 넓어요. 그게 처음에는 쾌적성이니 공공공지 확보니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 있는 상태다 대부분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거리만 넓어졌고요. 길어졌고 그리고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 소비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도시 안으로. 그래서 지금은 확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페이지 482쪽에 보시면은 컴팩트 시티라고 있어요. 482쪽인가요? 아마 그럴 건데 보시면은 거기 컴팩트 시티라고 있어요. 컴팩트 시티라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줄이고 도시를 확산하지 말고 도시의 수평 면적을 줄이고 위로 많이 올리자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은 유럽 같은 데서 처음에 나올 때는 도시를 확장하면은 뭘 파괴해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공기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런 걸 줄이자고 해서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어서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교통 중심지에다가 높게 올려갖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출제는 제법 자주 되는 편이고요. 여기에서의 그거는 그 중간쯤에 내려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확산형 모델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죠. 컴팩트 482쪽의 중간쯤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확산형 모델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 확산형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대중교통과 보행을 갖다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자 측을 갖다 배려한다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지 말고 걸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조금 먼 거리는 천연가스 버스나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가 되면은 그 두 가지 갖고 나와요. 또는 이렇게 나와요. 자가 이용의 편의를 갖다가 촉진하고 증진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자가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자가 이용이 아니라 뭡니까? 보행과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요거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시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 하는 거를 갖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요.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이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게 지가예요. 지가 또는 주택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쨌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좀 급격하게 떨어져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통근한계선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20-30km 돼서 좀 정말 이제 버스 차 갖고 가는데 뭐 1시간 가까이 걸리거나 40-50분 걸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예요.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지가랑 주택 가격이 한번 굴절을 해서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시죠? 서울이나 대도시 안에다 사라고. 그 얘기가 결국 이 얘기예요.